라크라운드 강국의 블루밍 공작가인 대륙 최고의 부자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 블루밍 공작과 카니길 쪽의 여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 가문의 장자 윈터 블루밍. 그는 처음부터 공작가에서 윤택한 삶을 살아온 건 아니었습니다. 공작가는 당연히 사생아인 윈터, 그리고 그의 친모를 인정하지 않았고 둘은 저택에서 버려져 길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자신이 블루밍 공작가의 아들이란 건 알고 있었지만 왜 공작가에서 살지 않고 왜 자신을 찾지 않는지는 몰랐죠. 윈터는 일하고 굶고 바닥에서 자며 길거리를 전전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던 건 엄마가 함께 있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엄마의 생각은 꿈에도 모른 채로요. 윈터가 5살이 되던 해 친모는 힘든 생활을 벗어나기 위해 윈터를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함께 간 식당에서 콩을 건네며 이걸 다 먹고 있으면 돌아온다 말하고 사라지고 말죠. 그 뒤로 윈터의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됩니다. 오지 않을 엄마를 기다리면서 매일같이 매를 맞으며 일했죠. 그렇게 7년이 흐르고 이 지옥에서 벗어나기로 결심한 윈터는 바이델린 귀족들이 원두를 사들인다는 소문을 듣고 바이델린 산맥으로 향합니다. 지금껏 모아둔 쌈짓돈으로 원두를 사들인 뒤 산맥을 넘기 시작하죠. 그렇게 험난한 길을 지나 도착한 곳은 자신의 친부가 사는 블루밍 공작죠. 윈터가 산맥을 넘는 사이 원두의 가격은 10배가 넘게 뛰었고 블루밍 공작 부부는 윈터의 돈을 버는 재능을 알아봅니다. 공작가의 돈을 벌어줄 자가 필요했던 부부는 윈터를 따뜻하게 맞아주죠. 윈터는 처음 느낀 호의에 완전히 빠져들고 마는데요. 그때부터 윈터는 공작 부부를 위해 돈을 벌었고 사업은 승승장구했습니다. 부부에게 넉넉한 생활비를 주고 성대한 파티를 열어줬고 사치스러운 삶을 선물했죠. 윈터는 돈과 사치품을 주면 기뻐하는 공작을 보며 부족하지 않은 돈을 건네주는 게 최고의 애정 표현이고 돈이 세상의 전부라는 이상한 사상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대륙 최고의 호텔 사업까지 성공시키며 최고의 사업가가 되었지만 문제는 귀족들에겐 그저 장사꾼에 불과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윈터에게 필요한 건 자규였죠. 마침 왕국은 사업이 실패해 많은 빚을 가지고 있었고 윈터는 빚을 갚아주는 대신 왕녀와의 결혼을 통해 자기를 얻고자 했습니다. 윈터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지불해 왕가의 빚을 갚아줬고 왕녀 바이올렛과 정략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 당일 바이올렛은 윈터에게 첫눈에 반하고 말지만 윈터가 바이올렛의 감정을 알 리가 없었죠. 그가 바이올렛을 보면서 느낀 감정은 우아함 그리고 약간의 부러움, 기품이 있는 천사를 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올렛의 오빠 애쉬는 피로연 때 왕실을 해체한다는 폭탄 발언을 해버리고 윈터는 자기를 얻지 못한 채 빚만 갚은 호구가 되어버립니다. 그는 결혼식 도중 식장을 나가버리고 그때부터 바이올렛의 최악의 결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래도 윈터는 바이올렛에 대한 감정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단지 드레스와 사치품을 사주는 게 그만의 애정 표현이었던 게 문제였죠. 윈터는 귀하게 자랐던 왕녀를 부족함 없이 지내게 한다는 명목으로 더 일에 집중하며 더 많은 돈을 벌었지만 그동안 바이올렛은 저택에서 방치된 채 살았습니다. 당연히 공작 부부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바이올렛의 사정도 몰랐는데요. 그렇게 3년 뒤 어느 날 이번에도 출장을 가기 위해 준비하던 중 하루만이라도 같이 있어달라 말하기 위해 뛰어나온 바이올렛에게 험한 말을 하고 맙니다. 그런데 출장길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어나니 블루밍 저택에 있는 바이올렛의 몸으로 깨어났습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윈터는 급히 자신이 있던 곳을 향했고 자신과 바이올렛의 몸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째서 몸이 바뀌게 됐는지 방법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한편 깨어났던 바이올렛에게 이혼하고 싶다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처음엔 그녀의 풍족한 생활을 위해 이렇게 노력했고 많은 선물을 주었는데도 왜 이혼을 바라는 건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한 번씩 몸이 바뀔 때마다 바이올렛을 이해하게 되는데요. 그녀를 무시하는 사용인의 태도, 귀족들의 경멸, 그리고 시부모의 학대까지 바이올렛이 힘들어한 이유들을 알게 됩니다. 그 일을 계기로 윈터는 바이올렛을 이해해보기로 노력합니다. 함께 데이트를 하고 돈이 아닌 진짜 애정을 보이는 법도 배우죠. 이방인과 왕녀지만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랐을 뿐이란 걸 인정합니다. 그렇게 가까워지는 두 사람. 하지만 윈터는 몸이 바뀌는 방법을 모른 채 바이올렛의 우아함과 기품이 필요할 때면 몸을 바꿔달라 부탁하며 그녀를 사업에까지 이용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바이올렛이 힘들어진다는 걸 모른 채로요. 그런데 어느 날 바이올렛이 임신을 했다며 기쁜 얼굴로 윈터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이방인인 윈터와 바이올렛 사이에선 아이가 생길 수 없었고 윈터는 그녀가 바람을 피웠다는 오해를 합니다. 사실 시부모는 윈터와 바이올렛의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임신 증상을 보이는 약을 그녀에게 먹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그런 사실을 알 리 없던 윈터는 바이올렛을 크게 나무라죠. 훗날 자신이 임신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된 바이올렛은 기대를 했던 만큼 큰 실망을 안고 자신을 믿어주지 못했던 윈터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윈터 곁을 떠나기로 결심하죠. 어쩌니 서늘한 불안감에 기차역에 간 윈터는 도망치려던 바이올렛을 마주치고 그녀를 말리죠. 하지만 바이올렛은 윈터의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행하다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놓아주지 않는 윈터에게 몸이 바뀌는 방법이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라 말하고 총을 빼들어 자신의 머리를 겨눕니다.
윈터의 눈앞에서 방아쇠를 당긴 바이올렛, 그런 사실까지 알아버린 후에는 떠나는 그녀를 붙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야 바이올렛의 소중함을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죠. 후회 속에 살아가기를 1년, 윈터는 결국 죄책감에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결심합니다. 과연 윈터는 돈과 얽힌 애정이 아닌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이올렛에게 한 돌이킬 수 없는 잘못들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루판 역사상 가장 매력적인 후회남, 윈터의 시점으로 봐본 당위도비였습니다. 알고 보면 윈터도 제대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불쌍한 사람이었단 걸 이해하게 되지 않나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을 남조 시점으로 봐볼게요. 그럼 지금까지 김리뷰였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